인천이나 수원은 40일. 지방 애들이 좀 빠릅니다. 빠릇빠릇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0일까지를 잡아요. 그럼 내가 7,257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한 5천을 갖고 있고 한 2,575만 원, 2,257만 원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 40일 안에만 빌리시면 돼요. 빌리는 방법 여러 가지죠. 내가 신용이 좋아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바로 이체해 주는 거. 아름답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추가담보대출 받아서 3천을 더 빼는 거. 아름답죠? 나는 신용대출 받은 게 없어. 근데 나는 소득 증빙이 돼. 내가 연봉이 5천이야. 또는 3천이야. 연봉 수준만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도저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가서 친구한테 사정해야 돼요. 돈을 무조건 말을 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7,257원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난 입찰 들어갔어요. 얼마에? 3억 3,600에. 자, 차액이 4,400이죠.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얘기할 때는 실투자금 7,257만 원 대비 차액인 4,400 부분이죠. 내가 7,257만 원을 투자했는데 4,400을 벌었어요.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60%예요. 아까 부동산 펀드 상품 얘기했죠. 1년 수익률이 6%에서 6.5%, 세금 떼면 5.5%. 이거 한 방으로 본인 명의로 세전 수익이 60% 나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내가 팔면, 우리는 부동산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명도를 한두 달 만에 끝낸다는 조건 하에 팔면 뭐가 나와요? 세금이 나오죠.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내가 3억 3,600에 계산하기 편하게 4억으로 팔게 되면 그 차액 있죠. 6,400만 원의 이 양도세예요.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자, 6,400 부분에서 양도세는 얼마나 냅니까? 약한 양도세에서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아까 1.6%에 대한 취득세하고 법무비용이 추가되죠. 이 금액을 빼고, 그러니까 6,400만 원의 차액에 1년 이내에 팔면 무조건 50%입니다. 근데 이걸 부동산 투자 법인으로 운영하면 11%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 상관이고, 여기에서는 개인으로 좀 얘기합니다. 50% 하면은 3,200만 원이잖아요, 세금이. 내가 이달에 팔면 다음 달 2월 말일까지 세금을 내라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럼 뭐가 붙죠? 가산금을 내면 됩니다. 자, 6,400에서 50%하면 3,200에서 아까 취득세 3억 3,600에 1.6%를 빼면 약 한 얼마 나오죠? 257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3,200에서 257만 원을 뺍니다. 그럼 얼마죠? 1,943만 원. 2,943만 원이 양도세. 4억에 팔았을 때. 1년 이내. 2년 이상 되면 이걸 만약에 전세로 줬어요. 얼마에? 전세가 3억 1,000인데 전세가 나온 게 없으니까 내가 낙찰은 3억 3,600, 전세는 3억 1,000. 근데 물건이 없어요. 그럼 3억 1,000으로 냅니까? 그 이상으로 냅니까? 전세 가격을. 이상으로 얼마나 낼까요? 그냥 3억 3천 내시면 돼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들어옵니다.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럼 집주인이 부르는 게 전세가가 되는 거예요. 자, 3억 3천. 600. 난 투자한 부분에서 3억 3천이 다시 회수가 되면 하여간에 대출금 다 상환하고 남잖아요. 자, 3억 3천으로 해가지고 2년 이상을 보유하면 2년 후에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3억 3천으로 할까요? 3억 4천, 5천으로 할까요? 5천.
그럼 그때 2천을 더 받으세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겠다. 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올리지 마시고. 그건 본인이 생각해야 될,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2년 후를 보유하면 매각 차액의 그 금액만큼 일반 세율로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은 6에서 36%. 차액이 몇 천만 원 안 되면은 6에서 12%가 나갈 거고, 차액이 이건 작은 물건이잖아요. 차액이 크면 억 단위가 넘으면 맥시멈 36%가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1년 이내에 팔 거야. 난 무조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팔 거야. 라고 하면은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낸 취득세하고 법무비용을 빼고 나머지 2,943만 원을 세금으로 준비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4억짜리를 지금 실제 투자한 게 7억 7,257만 원이에요. 그럼 한 2억짜리라면은 세금 낼 돈 2,943만 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은 보세요. A는 차액이 들어왔어요. 6,400만 원 차액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세금을 2,943만 원 쿨하게 냅니다. 내기 전인데 쿨하게 돼요. 2월 말까지 내면 되는데 오늘 계약해가지고 내일 냅니다. 좋아요. 자세는. 그죠? 그런데 B는 2,943만 원을 이걸 만드는데 석 달이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석 달 후에 돼요. 그러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낸다고 하죠. 세금 2,943만 원의 가산금이 붙어봐야 몇십만 원입니다. 그죠? B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굴리죠. 그죠? 순환하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2,943만 원을 투자해서 4억짜리가 아닌 2억짜리를 1억 7천에 받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이 상실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 아파. 나는 진짜 100원 벌었으니까 한 40원 낼 거야. 그럼 내시면 돼요. 그럼 본인 마음이고. 나는 해봤더니, 좋아. 그러면 나는 이걸 갖고 한 번 더 굴릴게. 하는 것도 본인 마음입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 부분을 박남현 씨는 3억 1,700, 저는 3억 3,600. 둘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누가 받을까요? 제가 받겠죠. 그런데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전 수익 60% 굉장히 훌륭해요. 그죠? 뭘 해서 세전 수익 60%를 벌 겁니까?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1년에 잘 순환되는 부분을 2번, 3번 하면, 2번으로 하면 120%, 3번 하면 180%예요. 이 물건 아주 쉬운 물건입니다. 낙찰가 다 써주고 초등학교 중퇴한테 들어가. 초등학생한테 100원짜리 주고 편의점 가서 100원짜리 물건을 사오라 그러면 살 수 있죠. 편의점 점원이 때리지 않는 이상은 살 수 있죠, 뭐. 그죠? 자, 일반적으로 4억짜리, 3억 8천 4억짜리 물건 부분을 가서 3억 8천 4억에 사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법원 한번 가서 3억 3,600에 낙찰받았잖아요. 근데 남현 씨는 조금 더 수익을 더 높이려고 3억 1,700을 썼죠. 경매는 2등은 여기 물건에 30명이 붙던 40명이 붙던 2등은 필요치 않다. 그럼 뭐냐? 낙찰가를 산정할 때 내가 욕심을 덜 내라. 매사 욕심을 부리면 더 먹으려고 하거든. 더 먹으려고 하면 적게 먹는 사람이 이깁니다. 적게 여러 번 먹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한 번에 가서 3억 1,700을 쓰고 계속 10번 떨어지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죠? 제가 재테크나 투자 강의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욕심을 버리면 돈이 됩니다. 낙찰가 산정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 좋아. 3억 8천에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가격을 더 써야 됩니다. 세전수익 60%? 세전수익 50%는 어떨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세전수익 50%도 훌륭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세전수익이 다 50%가 넘어요. 근데 세전수익 10%, 5% 이런 부분으로 낙찰받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몫이고, 이런 물건들은 이 지역에서는 이게 처음 나왔지만 서울과 인천, 수원을 비추어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건이 나와요. 그럼 오늘 떨어졌어요. 남현시 쿨하게 가가지고 3억 1,700에 썼는데 제가 3억 3,600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오면 돼요, 내일. 내일 법원에 다시 오면 됩니다. 다른 물건 갖고. 그죠? 성실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낙찰가를 산정을 하는 법을 알려줬고, 분석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법원에 입찰은 언제부터 합니까? 월요일부터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요. 서울만 해도 5개 법원이 있어요. 중앙지법, 서부, 남부, 동부, 북부. 서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인천. 그 다음 사는 데가 수원.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보다 돈이 떨어지고 목동보다 돈이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판교, 분당. 이건 성남 지원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금 했던 8개, 9개의 법원만 돌아다녀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법원은 가지 말라. 왜? 시간이 아깝다. 일단 지방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하루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방 중에서도 공업단지가 있는 창원, 이런 부분에서는 물건 나오자마자 가거든요. 근데 거긴 내가 거주지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면 가라. 하지만 하루는 소비해야 된다. 법원은 10시부터 해가지고 수업만 10시 반이에요. 다른 법원은 10시, 오전 10시에서 12시나 1시면은 다 개찰이 끝납니다. 그죠? 그럼 오후 시간은 풀이에요. 근데 지방에 한번 내려가면 하루를 다 써야죠. 거기에서. 남현시 물건은 굉장히 우수한데 물건에 하자도 없고 이런 물건이 가장 경매 물건으로는 그냥 소소하다. 수익률도. 지금 이 물건이 입찰일은 4월 6일인데 입찰에 참여해도 된다. 이거 써도 되고. 그거는 이제 내가 7,257만 원이나 8천만 원 갖고 있으면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슬 씨 준비됐나요? 예, 이슬 씨 나오세요. 이따. 좀 급하게 준비한 게 없잖아 있는데요. 2014 타경 29842.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2회 유찰돼가지고 좀 가격은 떨어져 있는 편이고 위치가 좋아서 좀 매매나 이런 거래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서 우선 선정을 했던 거고요. 현재 지금 시세는 평균 1억 3천 정도에 나옵니다. 1억 1천에서 1억 4천까지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요. 전세가는 한 1억 3천 정도 보고 있는데 전세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주변의 매물은 전세는 없고 월세가 한 건 정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얼마예요? 월세요. 네. 지금 좀 다른데 1,000에 70, 3,000에 60, 2,000에 6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권리분석 한번 볼까요? 네, 대항력이 있는 게 지금 좀 문제인데. 대항력이라는 건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 소유권 이전 후에 첫 번째로 잡혀 있는 게 제가 근저당, 저당, 압류, 과압류, 그죠? 어떤 거든 다 말소기 좀 등기가 된다고 하는데 강제 경매도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여기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 저당 잡힌 게 없이 중간에 먼저 강제경매 들어왔죠. 강제경매는 뭡니까? 은행이 빌려준 건 임의경매라고 그러고 개인이 빌려줘서 채권 회수하는 건 강제경매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미아 씨가 강제경매로 얼마? 1,834만 3천에 들어왔죠. 그런데 신진희 씨가 2014년 8월 25일 날 전입을 해서 강제경매보다 앞서죠. 그죠? 그 다음에 확정일은 2015년 1월 5일이에요. 2014년 12월 22일 윤미아 씨보다 늦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이 사람이 왜 그러면은 2014년 8월 25일 날 전입신고했는데 확정일을 2015년 1월 5일로 했을까요? 왜? 게을러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전입신고하고 당일날 그냥 확정신고하면 되는데 게으른 거죠. 게으른 상황에 강제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경매가 들어오면은 이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가거든요. 권리를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한 겁니다. 배당을 자기가 받을 금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금액이 9천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행운해. 왜? 윤미아 씨가 1,834만 3천 원밖에 안 되거든. 채권이. 보세요. 감정가 1억 3,500이고 최저가 8,600이니까 이거를 낙찰을 1억으로 그냥 받았다고 치면 1,834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8천만 원 정도가 이 사람이 배당을 받죠. 배당을 못 받을 상황이었어요. 왜? 게을러서. 법원은 전입일과 확정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한 사람한테만 배당을 때려줘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안 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이 안 나갑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는 전입신고